테슬라 회장인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되돌아오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 화성이 지구와 가깝고 그나마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수십 년 안에 현실화된다면 진화론자들은 자신의 주장들을 증명할 수 있는 큰 실험실을 갖게 된다. 그때가 되면 과학자들과 필요인원들이 화성에 거주하면서 화성 테라포밍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그러나 화성 지구화 프로젝트에서 어떤 과학자도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지구의 환경과 생물의 발생, 그리고 생물의 진화를 재현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화성에 가져가서 정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할 뿐이다. 그들은 진화의 각 단계가 실험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하면서 왜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드는 사업에 진화론에서 증명된 이론과 실험을 실현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신들도 진화론에서 주장한 방법들을 재현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화성 테라포밍 과정에서 화성의 환경을 지구화한다면 누구도 진화론자의 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화론자의 가설과 주장들은 허풍쟁이의 말처럼 들린다. 스케치북에 선 하나를 겨우 긋고는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과학은 그 가설이 재현되고 실현되었을 때만이 힘을 갖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보이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라고 말했지만 그와 똑같은 논리, 즉 자신의 주장을 재현하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뭐가 사실이라는 것인가 라고 반박할 수 있다. 누군가 내게 와서 자신은 나사를 끼우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냥 공장에서 일하나 보다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주선을 조립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면 다르게 본다. 이렇게 과학자들의 일이 너무나 세분화돼서 누군가 당신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왜 30년 동안 나사를 끼우는 일을 하고 있을까? 라고 쉽게 매너리즘에 빠진다. 어떤 생물학자는 현미경으로 이 생물의 편모를 세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며 허탈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수십 년 동안 세분화된 연구를 해야만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과학의 특성상 그들에게는 흔한 일이다. 그러나 차나 보이는 이 일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고 우주의 본질을 찾는 위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실험실의 쥐 같은 자신의 신세는 무한히 확장되고 자신의 일에 끝없는 환희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진화론이라는 위대한 큰 그림의 한 부분을 자신이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삶의 의미와 열정을 얻는다.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진화론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연구에 열정을 준다. 어떤 사람들은 지질학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면 대번 이런 말을 한다.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지질 구조를 통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고 그것으로 우리의 문명이 발전한 것이다. 당신은 과학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왜 과학을 불신하는가? 그러나 정작 석유가 어떻게 생기는지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하는 지질학자는 없다. 단지 수백만 년 전부터 퇴적된 유기물이 매몰되어 압력과 열을 받아 탄화수소로 변성되었다는 가설을 말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 근거해서 추산한 석유 매장량과 그 고갈 시점이 여러 번 빗나갔다. 1970년대에는 2000년대에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2020년 기준으로 2050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다시 예측하고 있다. 왜냐하면 석유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수억에서 수백만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먼 과거 지구에 살았던 유기물의 총량은 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조용필의 노래처럼 어디가 빌딩이고 숲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석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추측만 할 뿐이다. 석유 시출을 하는 일은 지질학적인 연구에서 얻은 지식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굴된 지층과 유사한 구조의 지층의 배열과 성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사구조는 단지 시작일 뿐 경험적인 방법으로 석유를 찾는다는 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석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찾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다.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른 채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화론은 시작된 지 1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숙하고 미완된 상태로서 연구 이론일 뿐이라는 점이다. 창조론을 옹호하는 강사가 진화론의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획일화된 과학교육을 비판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을 부정하는 유물론을 가르치게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확신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진화론을 부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과학은 이미 공상을 현실로 만드는 가능성에 기반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철없는 공상을 현실로 만들면서 인류가 발전해왔다. 단지 진화론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입증되지 않은 이론이라는 것을 알릴 뿐이다. 초대 교회에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현대는 이성과 과학이 보이지 않는 신과 믿음의 세계를 부정한다. 그리고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말한다. 이 세상은 신전을 중심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인간의 이성과 도덕률에 중심을 두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진화론을 제외하면 매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타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성경을 믿지 않았다면 진화론을 믿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어려운 일이다. 나는 의심이 많고 과학자들의 말과 증명되지 않은 가설들을 곧이 곧대로 믿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도 빅뱅 이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의 탄생에 대한 그들의 설명도 믿을 수 없는 수준이고 화학적인 변이도 생물학적인 변이도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뭐가 없고 증명된 것도 없고 말로만 때우는 이론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은 진화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자극하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지적 호기심은 발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낸다. 무한에 가까운 시간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진화론적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과학자들에게 진화론의 사상은 끊임없는 노력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이성은 위대한 힘을 가진다는 인문주의자들에게도 힘이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이름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영혼이 변하리라는 희망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단지 인간은 보이는 자연과 물질의 진화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변화를 생각한다. 유물론자들에게 진화론은 자신의 기원과 우주의 근원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화론은 영혼의 기원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세상은 변하고 인간도 변한다. 단지 외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변한다. 영혼이 변하지 않고 악인은 언제나 악하고 선인은 언제나 선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와 변화된 삶은 거짓된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보이는 물질 세계의 변화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진화론자들이 되어야 한다.